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긴축 재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지만 물가 불안 때문에 재정을 풀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생각은 다릅니다. 성장률 3% 회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더 써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확대 재정을 주장했습니다. 정반대의 주장이죠.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은 걸까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확장이냐 긴축이냐, 과연 어떤 답이 옳은 걸까요? 11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새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새내기 직장인 서현 씨의 인생 첫 기부는 유니세프입니다. 월급 받고 문득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아동후원을 생각했어요. 처음이라 믿을만한 아동 구호기관이 어딘지 요모조모 비교해보고 제 인생 첫 기부는 유니세프로 정했어요. 75년 경험과 전문성의 유엔기관 유니세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겠고요. 2부에서는 진보의 눈,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국민의힘 이른바 메가 서울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 발언하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당론화했고 특별법 추진하겠다, 특위위원장, 오늘 조경태 의원을 또 임명했네요. 자, 네. 전체적으로 이 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약간 김포뿐만이 아니라 큰 틀에서 좀 더 계획을 짰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포에 간 김에 그냥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라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메가시티 구상이라면은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과천, 성남, 하남, 여러 예. 어떤 서울 인접 지역을 다 편입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크게 질렀으면 더 나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서울에 한정하지 말고 그러면
뭐 대구를 메가시티로 어떻게 만들 건지, 뭐 광주와 전남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도 요즘 거의 올스톱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발표를 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조금 급하게 김포와 관련해 가지고 던진 느낌이 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거는 정책적인 분야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분야니까 이런 논란은 뭐 홍범도 장군 논란 이런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다만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듯이 서울 집중화를 더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키는 방향 말고 여러 지역의 메가시티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같이 나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제 혁신위로부터 수도권 출마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네. 김포를 타깃으로 해서 다음 출마를 김포 쪽으로 해서 내가 의원 돼서 끝까지 이거 달성하겠다, 이 목표를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까요? 예,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새 여의도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이제 좀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당대표직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나 아니면 뭐 12월 정도 돼가지고 수도권 출마를 선언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부산에서 5선이죠, 조경태 의원이. 그렇죠. 부산의 5선인데 명목상으로는 도시공학 전문가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 김포 TF를 맡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조경태 카드를 꺼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경태 의원도 결국은 수도권 출마 대상자라는 거를 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포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자,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국민들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네요. 김포 편입 반대가 58.6, 찬성이 31.5로 나왔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정치적 이해관계다. 58.8, 주민들이 필요해서 나온 아니다. 27.3 이렇게 일단은 여론은 그렇게 반기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서울 편입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뇨한 혁신위 얘기를 좀 해보죠. 1호 안건 통합으로 이제 당내 대사면을 내세웠고 오늘 또 징계 취소 결정이 됐고요. 2호 안건으로 이제 희생 영남 공천 개혁이 될 것으로 현재로는 보입니다. 자, 이뇨한 혁신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생각보다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의외로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인요한 혁신위의 이런 어떤 통합, 사면 이런 걸 반대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할 거면 당대표직도 돌려주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런 사면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거의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별 인물을 논하자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예전에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비민주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젊은 인재를 써먹고 버리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나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사면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징계 취소로 바꿨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량을 보여줄게라는 것보다는 좀 더 진취적인 우리가 그때 당대표 민주적으로 뽑은 당대표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끌어내린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과 사과가 있으면서 나왔다면 좀 더 진척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다들 이게 지금 하자는 거냐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조금 통합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한 얘기 또 진실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는 거를 아직까지는 인요한 혁신이도 좀 꺼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출마는 글쎄요, 이게 지금 문제는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또 해당 지역구에 공백이 발생하고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딱히 그분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게 뭐 아무튼 딜레마가 있는 카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 징계 취소가 되면 그 논리라면은 대표직에도 정말 복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원로는 그렇죠. 원로는 근데 이제 그렇죠. 뭐 임기도 다 지났고 뭐 정치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원래는 우리가 뭐 어떤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원직 복직하는 게 원칙이긴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정치 영역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 있는 조치 하다못해 진정성 있는 잘못의 인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혁신위의 메시지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럼 징계 취소해라. 나 당대표직 복귀시켜라.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다 이거는 싶습니다. 생각 못했네요. 예. 네. 그나저나 참 처음에 왜 대사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대사면하고 징계 취소하고 이건 좀 엄밀히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징계 자체가 없던 걸로 되는 거잖아요. 징계 취소란 말은.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사면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사면해주겠다라는 그렇죠. 거고 징계 취소는 어쨌든 간에 뭔가 징계가 좀 잘못돼가지고 취소하겠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나 뭐 홍준표 시장이 특히 무슨 사면이냐 막 하신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던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잠깐만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듣고 싶어서 지금 그 총선 기획단 인선을 발표했는데 여기 지금 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친명 일색 인선 아니냐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점잖게 있겠지만 비명계들은 지금 이미 죽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민주당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다들 답답해하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공천 못 받을 거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도 조정식 사무총장은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내 일부 있었지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우리가 명분도 잡았고 실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당신들을 왜 우리가 배려해야 되냐. 게다가 징계 안 하고 경선 기회까지 줄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당원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이제 수박은 배제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미 그렇게 작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신당 이야기가 지금은 유승민, 이준석 위주로 많이 나오지만 민주당에서도 조만간 어떤 경선 탈락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그쪽도 뭔가 살 길을 찾을 것 같아 보입니다. 비명계 신당 이제 앞으로 슬슬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이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이 있다면 오늘 뉴스죠. 이게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회 여기 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 목소리 많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이 잘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아내의 유혹이냐. 아내의 유혹. 이건 뭐 코에 점 하나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뭐 이제 글쎄요, 이제 한 달 됐나요? 네, 이게 한 달도 아직 안 됐잖아요. 19일 만에 임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거는 결국 새 인물을 찾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서 다양한 인물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시기는 권력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하고 소신도 있고 이런 인물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철규 사무총장은 다 아시겠지만 괜히 뭐 수도권 위기론 이런 소리 하면은 뭐 배에 구멍 내는 거 아니냐, 배에 구멍 내는 사람 승선 못 시킨다 이랬던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에 친명 핵심 조정식 의원이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도 결국은 친윤 핵심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건 짧게 그냥 한마디로 어제 왜 이준석, 김종인 만남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방송에 보도된 거 말고요. 뭐 혹시나 뭐 특별한 내용, 뭐 대화가 있었습니까? 뭐 저도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예,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19초 지나고 있네요. 임미애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 자, 이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 지금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민주당의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게 입장이 안 나왔고 제일 먼저 입장을 낸 게 저희 경북민주당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대구민주당, 그다음에 오늘 부산민주당이 입장을 냈는데요. 예. 저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국민의힘의 발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저희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가 이철우 지사 일기 때 계속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은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법도 만들고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탄력을 받는 것 같았는데 작년에 4월 달에 메가시티가 출범을 해놓고 실제로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울산의 김두겸 시장, 그다음에 경남의 박완수 지사가 결국은 이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 이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이거 폐기하겠다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작년 10월 달에 이게 폐기됐거든요. 아, 예. 예.
지방 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구책으로 준비를 했던 메가시티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거 폐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김포하고 서울을 합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니 이분들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게 메가시티라는 게 인구 1,000만의 도시가 그 내부에서 어쨌거나 인구도 있고 시장도 형성되고 일자리를 만들 때 인력도 확보할 수 있고 모든 그 네트워크가 갖춰지면서 그 안에서 자생적인 성장 동력들이 만들어지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이러고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예요. 서울 하나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이 지방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에 대해서는 헌신짝 차듯이 그렇게 걷어차고 이렇게 나가도 되나?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영남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울산 사람, 윤재욱 그 원내대표가 대구 사람, 영남에서 찍어놨는데 영남의 살 길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에 가서 수도권의 일극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차라리 뭐 대구를 키운다든지 뭐 울산을 키운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죠. 지금 일극체제 서울을 더 뚱뚱하게 하겠다.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아니 그럼 김포하고 서울하고 지도를 봐도 아니 김포를 연결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 옆에 고향은요? 의정부는요? 성남은요? 하남은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 내년 선거가, 지금 정권에 대한 그 심판론으로 정치 구조로 이렇게 좀 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너무나 급박하게 졸속으로 던진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국민들은 알 만큼 다 알아요. 이게 왜 갑자기 거론되는지.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민들도 한 6대3 정도 비율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거. 때마침 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게 대통령 직속이죠.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제 지방을 살리자, 지방 분권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과 김포시 서울 편입 이거는 좀 상반된 개념 아닌가? 정부와 여당이 이거 반대 개념을 내놓은 것 같아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어제 그 발표를 보면요. 내용이 괜찮아요.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실제로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서로 분리되어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보겠다. 뭐 이런 취지여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조금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대로만 된다면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그 대통령이요 지방시대 엑스포 및 뭐 지방자치 균형 발전의 날 뭐 이 기념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지역의 경쟁력이 뭐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 뭐 대통령하고 당하고 내세우는 말과 행동이 엇박자가 나도 너무 엇박자인 거죠. 그러니까 큰 틀 방향이 완전 다른 방향이니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 이제 국민의힘 혁신의 얘기 잠깐만 좀 해보죠. 뭐 징계 취소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실 텐데 홍준표, 이준석, 김재원 다 취소를 했는데 의결을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징계 취소되면 이 취소가 맞나요? 징계 취소입니다. 징계 중지 아닌가? 왜요? 징계 쭉 받고 이제 징계를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징계 취소하면 있던 징계를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는 거죠. 그럼 징계가 그동안 징계 내려졌을 땐 징계할 때의 그 근거가 있었던 건데 그럼 취소하면 이준석 당대표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요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왜 대표직에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를 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들이 이게 징계를 취소하면 통합이 이루어질까? 이게 원래 통합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1호 안건으로 다뤄진 건데 징계 취소하면 통합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놓고 망신주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징계 취소 자체가 오히려 망신주기다. 그럼요. 이게 지금 두 사람은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이 아이고 당이 바뀌려고 하는구나 하고 뭐 그간의 갈등 내려놓고 통합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정작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으면 당사자들의 반발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러게요. 저는 오히려 이 두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대놓고 망신주기 아닌가. 이 징계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했던 말 있죠. 니들끼리 총선 잘 치러봐라. 뭐 이런 거. 예. 저는 이거는 당이 지금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거다. 차라리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에 당에 대한 그 손을 떼라. 예. 그럼 뭐 국정기조 바꿔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당 지지율도 오르고 그렇죠. 대통령도 좋았을 텐데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은 그 1호 안건이다. 뭐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청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 아주 제명을 네. 하자 청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당도 대통령실하고도 지방균형발전과 관계가 대해서는 좀 엇박자가 나고 당 내에서도 혁신위하고 엇박자가 나고 여기도 참 그 모든 게 오리무중인 안개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고요. 홍준표, 이준석 이 두 사람은 그렇고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좋지 이분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또 최고위원직도 내놨다 사퇴를 했던데 그렇죠. 이분으로서는 상당히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총선 덮은 출마. 사람은 예. 김재원 최고가 있는 거가 가장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고 예. 저희 지역에 김재원 최고 출마를 요구하는 뭐 주민 명의의 그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아, 예. 어쩌면 이분이 이렇게 될 거란 거 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징계받아서 총선 출마 솔직히 생각이 없었을 텐데 생각 지금 다시 하실 아니에요. 것 같은데요?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소속으로 나올 생각이었어요? 예, 징계에 대한 뭐 취소나 이런 것이 혁신위에서 논의되기 전부터 이분은 이미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하고 계셨어요. 아, 무소속으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그것이 무소속인지 공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영덕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계속 들어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성에서는 아마 이분은 지지 기반이 의성이 텃밭이 의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의성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영덕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다닌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이 자신의 징계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 당내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딱 1분 남았네요, 시간이. 국민의힘은 지금 중진 험지 출마로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이런 논의가 내부에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누구? 일단 저희 혹시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표 대구 그겁니까? 대구 경북을 전선으로 삼아서 내년 총선에 전력 투구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바닥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제가 오늘 구미에 와 있는데, 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바닥 민심을 그 대표실에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 내년 총선에 우리가 수동적인 형태로 뭐 선거 시작하자마자 여기는 게임 끝 이런 곳이 아니라 여기야말로 한번 불을 지펴볼 만한 곳이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구 얘기 좀 나오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그건 아니에요?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당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가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전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